네, 피터 생각 들어보는 코너죠. IM 피터 임병대 대표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임피서 임명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뭐 내걸은 것은 민생 대장정 투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처럼 백팩 메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안철수 뭐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당시에 이제 후보였죠. 아, 그래요. 안철수 당시 후보와 좀 비슷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발빠른 네티즌들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사진까지 올린 것도 보았는데 피터께서는 이거 지금 황 대표 집 나가서 계속 이번 달 내내 집 나가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오늘 글에 이제 그 사진을 넣기도 했는데 이 네. 두 사람의 이제 살아온 모습이나 행동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샘님이란 말 있죠. 그 책상물림.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보면은 현장을 사실 잘 몰라요. 보면은 그 당시 안철수 후보도 그랬지만은 황교안 대표도 가는 데마다 자기는 이제 현장 목소리 시민의 뭐 얘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준비된 그 일정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외부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라든지 진짜 자유한국당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얘기 또 안 듣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스님들의 좀 그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는 이거를 신념처럼 세상을 이렇게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국민들 눈에 볼 때는 백팩 이제 뭐 안철수 후보도 백팩 메고 왔었고 이제 뭐 황교안 대표가 백팩 맨다고 뭐 별다를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거기다 또 시장에서 어묵 먹고 거리에서 악수하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예. 그 시민들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인다는데 마치 자기는 굉장히 다른 사람, 다른 정치인이라고 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발 그 고등어 좀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묻을까봐 두 손가락으로 꼬리 부분만 이렇게 드는 그런 사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집으려면 그냥 탁 집든가. 맨날 걸핏하면 시장에 가고. 자, 황 대표가 그제였나요? 언제였나요? 좌파라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일이 없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임수경 씨를 평양에 파견한 임종석 당시 전대협 의장의 주임 검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잘 안다. 뭐 이러면서 좌파는 돈을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민변 변호사들 예로 들기도 했는데 물론 민변은 뭐 일고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아예 말도 안 해버렸고요. 그 황교안 대표가 뭐 돈을 벌어봤니 어쩌니 이런 말 할 자격 있습니까? 사실 황 대표만은 오히려 이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외부로 드러내는 어떤 셀프디스 같은데 예. 그 황교안 대표가 2011년 이제 부산 고검장을 이제 끝으로 이제 퇴직을 하는데 예. 퇴직하자마자 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깁니다. 우리나라 태평양. 뭐 양대 그 법무법인이죠. 그렇죠. 로펌. 랭킹 2위죠. 예. 근데 여기서 변호사를 근무하면서 17개월 동안 약 16억 가량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17개월 동안 약 1년 반 정도에 16억. 한 달에 1억? 예. 그런데 어떤 달은 한 달 수임료로 3억을 받기도 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2011년 재산이 13억으로 신고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1년 사이에 한 25억? 그래서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은 당연히 고위검찰 간부 출신의 어떤 정관 예우가 있었는데 네. 그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도 이 정관 예우 군주법 좀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관 예우는 이 적폐인데 이 적폐를 통해 돈을 벌었던 황 대표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돈보다는 약자를 돕는 어떤 민변 변호사의 신념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약자를 위해서 자신을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던 정치인이 예.
지금에 와서는 뭐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 흘리겠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그나저나 한 달에 1억씩 벌고 많이 번달은 3억 원도 벌어봤으니까 좌파는 돈을 벌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황교안 씨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뭐 500만 원, 600만 원 월급은 돈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자,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 내년 총선용입니까? 아니면 얼굴 알리기입니까? 아니면 대권 투쟁용입니까? 대권 나서는 거 미리미리 초석 다지듯이 그 연습하는 겁니까? 우리 피터는 뭘로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관점이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별로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대표가 됐어요. 대표가 됐는데 이게 아직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언론에서도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는 나경원 대표를 포커싱을 잡지 황교안 대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죠. 신문에 황교안 사진도 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차기 대선자 1위도 있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내가 이제 정치인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정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예.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그 얘기하셨듯이 얼굴 알리기. 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얼굴 알리면서 인사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민생 투쟁이니 뭐 그 뭐죠? 국회 사보임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뭐 부당성 어쩌고 하는 건 다 명분이고 예. 그냥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동원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은 지역 신문에도 나고 조중동에는 실어주니까 그냥 계속 다니자 이러는 게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 듣겠습니다.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러고 있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려니와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찌 될지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대선용 전국 투어 이거 정치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일단 3년 넘게 있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당의 존립성은 뭐냐면 총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당 대표가 총선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돌아만 다니고 실제로 내실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뭐 대선 투어를 회의적으로 보는 게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안철수 대표도 2016년에는 차기 대선자 1위였어요. 그런데 대선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도 떨어졌다는 거. 지금 뭐 존재에 희미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해창 후보, 한나라당 굉장히 강력했죠. 그런데 아들 병역 문제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게. 예,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가 뭐냐면 지금 만성 단마진이라고 참 희귀한 질병으로 이제 병역을 먼저 받았는데 네. 이 이력은 분명히 대선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총선 대선 후보 선출 전달 내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떤 단순히 얼굴 알리기에서만 끝난다면은 아마 뭐 조만간 누구처럼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랑 우리 피터는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샌님부터 시작해서 백팩도 그렇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독자 시사 블로거 1위 첫 사람이자 1인 미디어의 효시이기도 한 팩트의 왕자 피터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